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미래융합경영학과 담당 교수 박지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어떠한 내용을 준비를 할까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준비를 하면 좀 더 우리가 재미있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소개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고민을 하다가 이번 시간에는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경영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경영이라고 하면 이제 무언가를 우리가 경영한다, 내가 이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오해가 있어요. 경영이라고 하면은요, 무언가를 경영할 게 있는 사람, 조직을 이끄는 사람, 즉 경영자만 배워야 되는 학문이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경영자가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자, 그거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경영은요, 경영자만 배워야 되는 그러한 학문은 아니고요. 자,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크든 작든 조직에 소속돼 있습니다. 조직 생활을 대부분 우리 모두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조직에 몸담고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영을 배워야 합니다. 경영자는요, 당연히 경영을 알아야겠죠. 경영을 알아야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 경영자가 아닌 사람들도 어찌됐든 우리 모두는 조직에 몸을 담고 있잖아요. 조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경영을 알아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조직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조직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알아야 또 내가 이 조직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그 경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번 시간에서는요, 여러분들과 경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경영하면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 바로 경영자입니다. 네, 그래서 경영은 무엇이고 과연 경영자란 사람은 무엇인지, 경영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경영학을 배워야 하는지, 왜 저 교수님이 그렇게 경영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는지, 경영을 왜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차례대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경영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은요, 조직이란 건 무엇인지 조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으시죠? 조직이라는 말. 다양한 조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학교, 우리 명지대학교 조직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기업들 다 조직입니다. 그리고 박물관도 조직이고요. 유치원, 병원, 그리고 우리가 그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점들 다 크고 작든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직의 유형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자, 조직의 유형이 이렇게 다양한 것만큼이나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종업원, 그리고 경영자 이런 사람들도요, 정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요, 우리는요, 크고 작든 대부분이 다 조직에 속해 있고 조직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조직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직은 뭘까요? 조직. 뭔가 한 명은 아닌 것 같고, 뭔가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형성돼 있는, 뭔가 그런 뭐 돈을 벌려고 모인 사람들인가? 뭐 이게 조직인가? 막 이렇게 막 머릿속에 막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조직이라는 건요, 동일한 목표를 가집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동일합니다. 자,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 집단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단어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특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2명 이상, 즉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집단, 그것을 조직이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대학, 뭐 학교 앞에 카페, 음식점, 그 다음에 뭐 운동선수 팀, 뭐 등등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조직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이제 끝나고 막 집에 가려고 이제 나갑니다. 자, 버스를 제가 막 이렇게 동동동동 기다리고 있어요. 내 주변을 봤더니 나처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무리가 있습니다. 자, 한 명이 아니죠? 저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의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려고 같이 서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린다. 자, 어떠세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한 명 이상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뭔가 목표, 공통의 목표를 가진다? 조직인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직이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요. 무리,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뭔가 차이가 있죠? 제가 설명드렸던 조직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조직이 아니야, 분명히. 그럼 뭔가 차이가 있는데? 라고 이제 뭔가 이제 머릿속에서 뭔가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결국에는요,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 혼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같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버스, 내가 원하는 버스를 타고 얼른 집에 가야지라는 공통의 목표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정한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뭐 역할이라던가 뭐 구조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조직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고 우리는 조직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특징을 가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조직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여기 PPT 그림을 보시면은요, 조직이라고 하면은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 또는 여러 개의 공통적인 목표를 가진다. 조직의 특성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나 혼자만으로는 조직을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교수님 1인 사장님, 1인 종업원, 1인이 운영하는 그러한 뭐 사업체, 가게도 있어요.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직이라고 하면요. 나 혼자가 아닌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공통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활동을 수행을 할 때, 그러할 때 우리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바로 구조입니다. 구조를 형성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네. 체계적인 구조가 필요해요. 한 명 이상의 그런 2명 이상의 이제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요, 어떠한 체계, 질서, 규칙 등이 필요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서로 뭔가를 이제 규정도 정하고요, 뭔가 이제 제약을 이렇게 정하거든요. 자, 그렇게 위해서는요, 체계적인 구조가 필요합니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구성원들이 함께 뭐 업무의 방향도 의논하고 그리고 이제 구조를 함께 설계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조직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다.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있다. 그리고 어떠한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자, 이러한 집단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거는요. 자,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음식점에만 간다 하더라도요. 서로 되게 역할이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가게만의 뭐 질서라던가 규칙이라던가 체계 같은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은 경영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우리는 그 조직,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많이 만날 수 있는 조직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자와 종업원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조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조직 안에는요 크게 경영자와 종업원, 즉 근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영자와 근로자라고 불리는 종업원이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요 당연히 달라요. 그렇죠? 경영자와 종업원, 근로자의 역할은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달라요. 자, 무엇이 다르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우리 지금 강의를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는 경영을 직접 수행을 하셔서 경영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다 해서 제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나는 근로자인데 종업원인데 경영을 좀 알고 싶다, 관심이 있다 해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지나갔다가 클릭하셨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보고 계실 텐데요. 어쨌든 경영자, 근로자가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종업원부터 보겠습니다. 자, 종업원은요, 내가 이제 직장에 딱 출근해서 딱 내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 나한테 맡겨진 업무를 되게 내가 열심히 막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을 하면 내 위에 관리자, 뭐 경영자에게 보고를 해요. 그럼 뭐 혼나기도 해서 다시 하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통과가 되기도 하고, 뭐 내 역할, 내 맡은 일을 되게 수행을 하죠. 자, 책임이라는 게 근데 어때요? 책임이 내가 내 보고서를 잘못 썼다, 그거 책임지고 내가 잘리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종업원 같은 경우는요, 책임이 많이 따르진 않고요. 그리고 다른 내 주변의 동료, 내 주변의 종업원들을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결국 종업원이라는 사람은 감독할 책임이 없어요. 감독할 책임이 없고 내 업무에 대해서 뭐 내가 책임을 질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내가 뭐 내 보고서 한 장 잘못 썼다고 내가 막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러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종업원은 결국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성실히 이제 일반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경영자는 어떻죠? 경영자는 종업원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경영자가 막 이렇게 막 사무실 이렇게 다니면서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관리하고 책임만 하나요? 막 일 하나하나 막 보기만 해요? 아니죠. 경영자는 때때로 아니면은 뭐 어떤 조직에 따라서는요 주로 이 일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경영자는 결국 직접 일도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감독도 할 수 있는, 관리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경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경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들 종업원, 경영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되셨죠?
자, 그렇다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영자는 누구인가? 자, 피라미드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경영자 계층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경영자 이제 계층을 나타내는 이제 그림인데요. 네. 경영자는요, 조직 내에 이제 한 사람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많은 이렇게 층층이 직위 체계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맨 아래 누가 있죠? 빨간색 팀 리더. 그리고 그 위에는 현장 경영자, 그 위에는 중간 경영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 꼭대기에는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그런 계층씩 한번 살펴보면요. 자, 최고 경영자. 말 그대로 최고 경영자입니다. 최고. 우리 기업에서의 최고. 그렇죠? 우두머리. 이 사람들은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을 해요.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결정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실제 최고 경영자들의 연봉이 상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에서의 최고 경영자들의 연봉이 상당한데요. 자, 그들이 뭐 우리처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막 바쁘게 일을 하진 않아요. 뭐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들의 연봉이, 임금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바로 불확실성, 위험을 감수하고 있고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말 많은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기업의 존폐가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그런 막중한 책임으로 인해서 연봉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높은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기업마다 명칭이 다양해요. 최고 경영자, 뭐 CEO, 뭐 회장, 뭐 부회장, 뭐 사장, 뭐 등등, 뭐 이사, 뭐 등등 그거는요 기업마다 다릅니다. 기업마다 최고 경영자의 명칭이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니, 어떠한 그 기업을 봤더니 부회장이더라. 그래서 나는 회장이 있는 줄 알았다. 근데 부회장이 최고 경영자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요, 일반적으로요, 그 기업의 가장 우두머리 그 사람에게는 1순위, 1번 값을 이렇게 줍니다. 가장 이제 우두머리에는 우두머리를 1번으로 이제 칭하기도 하는데, 매년 이제 기업들이 그걸 보고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 보고서를 보면은 가장 높은 값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명칭에 상관없이 최고 경영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간 경영자입니다. 자, 중간 경영자는요, 최고 경영자와 현장 경영자의 사이에 있잖아요. 중간에 있어요. 그쵸? 즉, 이 중간 경영자의 역할은 최고 경영자와 현장 경영자 사이에서 의사결정 전달도 해주고 방향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주는 그런 중간 매개체, 다리 역할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부장, 뭐 프로젝트 리더, 뭐 부서 책임자, 뭐 등등 아주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는 현장 경영자입니다. 현장 경영자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종업원들과 업무를 함께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경영자를 얘기를 하고요. 자, 과거에는요, 이 빨간색 피라미드의 맨 하위에 있는 빨간색인 팀 리더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팀제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팀 리더라는 계층이 피라미드 맨 아래 하나의 계층이 더 생겼는데요. 이 팀 리더는요, 작업팀의 활동을 관리하고 촉진할 책임을 가지는 그런 리더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경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조직이란 무엇인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경영자, 종업원, 즉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 사람들의 특성, 그리고 경영을 이제 주로 시도를 하는, 경영을 주로 수행을 하는 경영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봤습니다.
물론 조직에 따라서 이 경영자의 계층이 보다 더 단순할 수도 있고 보다 더 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에서 봤었던 피라미드는요, 일반적인 그러한 경영자의 계층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영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경영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경영, 뭘까요? 경영을 한다 라고 하면은 뭘까요? 경영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바로 경영자가 하는 일을 말합니다. 경영은요, 말 그대로예요. 경영입니다. 경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경영자가. 경영자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수많은 활동들을 우리는 다 경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심심하죠? 뭐예요? 경영이라고 뭔가 막 설명할 줄 알았는데 뭡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PPT에 나와 있죠?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래서 뭐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강조를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가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예요. 자, 사람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경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자, 우리가 일반 실생활에서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라는 말을요,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말 한번 구분을 해보신 적 있나요?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효율성에 대해서 보면은요, 효율성은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즉,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 인풋과 아웃풋,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를 비교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자, 경영자는요, 상당히 많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기업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상당히 많이 해요. 특히나 이 경영자들은요, 자원이라는 거. 자, 자원은 눈에 보이는 자원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도 있죠. 자, 이런 자원을 경영자들은 다뤄요. 자, 어디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투입하면 보다 효율적인 결과가 날 것인가? 어디에 자원을 투입하면 보다 더 산출물이 좋을까? 자, 이렇게 경영자들이 자원을 이제 관리하고 그 자원을 이제 투입하고 뭐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경영자들이 효율성을 가져야 되는, 경영자들이 경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룰 것인가. 자, 그래서요, 이 투입을 해요. 1,000원을 내가 투자했는데 1,200원, 1,500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자, 바로 이것은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효율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서 결과를 얻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과연 효과성은 무엇인가? 효과성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찾아 하는 것으로 목표와 관련돼요. 목표를 달성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우리 조직에 어떠한 큰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일을 했는가. 효과적인 의사결정, 경영을 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리 조직의 큰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업무, 적절한 투자 이러한 것을 찾아서 경영자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당장은요, 내가 어떠한 그 우리 기업의 큰 10년 후의 목표, 10년 후의 방향에 맞는 투자인데 이 투자가 당장은 되게 조금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당장은 마이너스 손실이에요. 1,000원 투입하면 500원밖에 못 벌어요. 자, 그럼 이거는요, 효율성은 떨어진 결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10년 후에 우리 기업의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 이 일은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일이다. 그러면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는 효과성적인 측면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단기적인 목표에만 추구를 한다라면 효율성은 따를 수 있으나 효과성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당장의 효율성은 떨어지나 장기적인 우리 기업의 목표에는 부합을 하기 때문에 효과성 측면에서는 옳은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자, 그림을 볼게요. 효율성과 효과성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효율성은 이제 자원의 활용, 그래서 낭비를 최소화한다. 투입 대비 산출이 크도록 한다. 그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과 관련이 된다. 높은 목표 달성을 이루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효과성과 관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효율성은요, 자원의 활용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하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효과성은 높은 목표 달성을 이루는 것을 효과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자, 뛰어난 경영을 잘한다 라는 건 과연 무엇이죠? 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목표 달성, 즉 효과성을 추구를 해야 되고 동시에 자원의 그런 낭비를 최소화한다.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뛰어난 잘하는 경영자의 경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잘못하는 경영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경영. 그러한 경영을 이제 우리는 반대로 뛰어나지 않은, 잘 못하는 경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경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조직, 그리고 경영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마지막으로요, 왜 경영을 공부해야 될까요? 자, 세상에 재미있고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경영도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경영을 공부해야 될까요?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요, 크고 작든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조직이라는 곳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 조직이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 조직이 돌아가는 이 방향, 운영, 이런 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또 창업도 할 수 있고요, 취업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또 우리가 경영자가 될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또 경영자가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너무 많고 기술이나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경영을 알아야 됩니다. 경영을 알아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특히 경영자들은 이 경영을 알아야 우리 기업의 그 생존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영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경영을 알고 있으면요, 그런 조직에 있어서의 경영 방식을 뭔가 개선하고, 이게 뭐가 지금 이 프로그램 잘못됐지? 프로세스가 뭔가 이상한데? 등등 알고 그걸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개선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경영이라는 건요, 경영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또는 경영자만 배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너무나 알아야 되는 실생활의 그러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경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